안녕하세요.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뒤흔드는 야생마 같은 CEO가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종잡을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사업 전망에 따라서 시장이 확 바뀝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계의 핵 인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전기자동차 시장의 독보적인 기업 테슬라,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태양광 발전 회사인 솔라시티를 이끌며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기업인 누굴까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죠. 오늘은 이 놀라운 기업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타고난 특성을 이용하세요. 일론 머스크는 깊이 파고드는 아주 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 읽는 것을 엄청 좋아했는데 책을 읽을 때도 아주 집요할 정도로 파고드는 성향이었다고 해요. 읽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 배움을 찾아가는 특징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학생 중에도 혼자서 책 보며 컴퓨터 코딩을 익히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영화를 계속 반복해 보면서 영어를 혼자서 익히기도 했대요.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일론도 책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익혀서 12살 때 블레시티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더니 이걸 잡지회사에 $500, 우리 돈 약 65만 원에 팔기도 했대요. 우리도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얼른 메모하고 일론처럼 계속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완성해보는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상과학책을 읽으면서 일론은 우리가 계속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대요. 요즘도 세계가 핵무기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주 생명체가 만일 지구를 공격한다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일론은 Mars Society라는 우주 모임에 가입해서 화성 탐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Life to Mars Foundation이라고 화성 이주재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깊은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된답니다. 둘째, 우리 집, 가족, 주위에 있는 교육 환경을 적극 활용하세요.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에롤 머스크와 모델이셨던 어머니 메이 머스크 사이에서 일론은 태어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일론은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 주변 친구들의 따돌림, 인종차별 등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보냈대요. 한편 일론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나라인 캐나다를 떠올렸고 그 덕분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퀸즈 대학에 입학해 공부했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었대요. 일론은 거기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24살 되던 해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에 재료과학, 물리학 분야에 등록했다가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자퇴하고 실리콘밸리로 이주했대요. 셋째, 도전적인 마음가짐을 키워주세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분들을 잘 관찰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이 있어요. 늘 머릿속으로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연결짓는 습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미리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핵폭파로 인해 오염이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론은 화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화성에서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했대요. 여러분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테라포밍이라는 화성, 금성 등의 행성을 개조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형성이라는 포밍, 이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1961년에 금성의 테라포밍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된 용어래요. 일단 화성까지 타고 갈 우주선이 있어야 할 거예요. 또 거기서 살기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스페이스X와 테슬라, 솔라시티가 모두 필요했던 거죠.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고, 화성에서는 전기차 테슬라를 타고 다닐 거고, 솔라시티를 통해 화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에너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이 모든 일들을 해내기 위해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다고 하네요. 2024년쯤에 승객을 태워 화성에 보내고 10명 이내의 선발대가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대요. 현재 화성의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선발대가 미리 가서 이런 준비를 계획하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약 8만 명 정도의 먼저 화성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고른대요. 이렇게 화성에는 계속 화성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우주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도 개발하고 있대요. 이 우주선은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도 오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미리 보는 습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생각을 키워보세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일론은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 로켓을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로켓들이 발사된 후 버려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의 일회용품이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이런 발사체들은 바다에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고 환경을 파괴합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발사체를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 사실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았는데 2015년 12월에 마침내 성공했대요. 펠컨 9호의 발사 성공 이후 스페이스X는 세계적 항공기업으로 도약했고, 로켓을 재활용한 덕분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된 거죠. 2018년 2월에는 펠컨 헤비라는 재활용 로켓을 발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귀환시키는 것까지도 성공하게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대요. 우리는 지구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제2의 지구, 우주에서 타고 다닐 태양광 전기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으며 화성에 도시를 꾸미고 있어요. 전 세계의 교통체증 문제를 보며 땅속에 진공 터널을 뚫고 그 터널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하는 걸 꿈꾸고 있답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10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픈 AI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와 지식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준비하고 있대요. 또 뉴럴 링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뇌에 흐르는 전극을 이용해서 손을 대지 않고도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는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모든 면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잘 펼쳐가고 시도하며 하나하나 현실에 가는 용기 있는 사람책의 모습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